안녕하세요. 승살TV의 한정환 변호사입니다. 오늘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과 관련해서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.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란 성행위의 상대방이 일정 나이대의 미성년자인 경우 그 성행위와 관련해서 그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 하더라도 말하자면 우리가 강간죄 또는 강제추행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이 없는 동의 상태에서 성행위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강간 또는 강제추행 등에 준해서 형사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. 이 죄는 13세 미만 미성년자의 방해 없는 성적 발전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그런 죄입니다. 종래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 대하여서만 강간, 유사강간, 강제추행, 강간 등 치상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. 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서는 어떤 성적 행위에 관한 동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더라도 그 미성년자의 상대방을 형사처벌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 그런데 2020년 5월 19일에 신설된 형법 제305조 제2항은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에 대해서도 위와 마찬가지로 강간, 유사강간, 강제추행, 강간 등 치상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정하였는데요. 그 전에는 13세 미만만 그 대상으로 했었는데 신설된 법에서는 13세 이상 그리고 16세 미만의 경우에는 그 성적 행위의 상대방이 19세 이상이라면 그 19세 이상의 상대방에 대해서도 형사처벌을 하도록 개정을 한 것입니다. 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고의범이에요. 그래서 이 행위자가 성행위의 상대방이 미성년자다. 그리고 그 나이가 13세 미만이다. 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다. 이 점에 대해서 인식을 할 것이 필요합니다. 고의라는 것은 인식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에요. 미성년자의 나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여러 가지 그런 재반 사정들을 토대로 판단을 하게 되는데요. 옷차림이라든지 서로 알게 된 계기라든지 주고받은 말의 내용이라든지 기타 외형 여러 가지 요소들을 토대로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.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토대로 판단을 해봤을 때 이 사람이 누가 보더라도 미성년자가 아닌 것 같다. 딱 봤을 때 키도 크고 옷차림도 학생 복장이 아니고 어른 복장이고 대화의 내용에 있어서도 그냥 어린이 수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그런 말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행위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해서 인식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. 그런 경우에는 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이 성립되지 않고요. 정확하게 이 사람의 나이를 인식하였거나 아니면 미필적으로라도 이 사람이 왠지 미성년자일 것 같다. 13세 미만일 것 같다.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여야지만 이 죄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.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개정된 형법 제305조 제2항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에 대해서는 약간의 의문이 좀 있습니다.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 특정 나이대의 미성년자의 방해 없는 성적 발전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거든요. 말하자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 성행위의 상대방이 19세 이상이냐 19세 미만이냐에 따라서 침해를 받고 침해를 안 받고가 갈린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. 말하자면 범죄 행위의 주체에 따라 가지고 때로는 이 미성년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를 받고 때로는 침해받지 않는다는 것은 어떠한 우연한 사정에 비추어서 범죄가 성립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는 것이어서 선뜻 납득이 잘 되지 않습니다. 그리고 이런 경우를 한번 상정을 해보도록 합시다. 가령 만 14세의 미성년자와 18세의 청소년이 사귀고 있었다라고 합시다. 그런데 그 중에 성관계를 했어요. 그렇게 되면 별 문제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개정된 형법 제305조 제2항에 따른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의 주체는 만 19세 이상의 자만 해당되는 것이거든요. 그런데 생일이 지나가지고 이 사람이 만 19세가 되면 그 전에는 범죄가 아니었던 행위가 갑자기 범죄가 되는 그런 이상한 결론에 또 이르게 되는 것이죠. 이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는요, 사실은 이 변호사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악용되는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. 이 미성년자의 부모님 측에서 실질적으로는 이 남녀가 말하자면은 서로 좋아해서 성관계를 갖게 됐는데 한쪽에서 내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빌미로 해가지고 상대방을 굉장히 압박하거나 못 살게 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악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사회의 청소년의 그 성적 자기결정권에 관한 보호의 어떤 역할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많이 듭니다. 그래도 어쨌든 이 법이 실행이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죄에 따라 가지고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심은 해야겠죠.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위헌법률 심판 같은 것들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이것이 위헌이다라는 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이 죄에 따른 형사처벌은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죄 중에 하나입니다. 이런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와 관련해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되신 분들이 계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반드시 변호사 선임하셔가지고 부당한 그런 불이익에서 벗어나시기를
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